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현장을 방문해 지역에 기여하는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익이 난다면 하나도 서울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지하 90m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나오다가 일어난 사고여가지고 조사 중이고. 정관계의 협력 속에 도내에 의대를 유치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순천 봉화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담비가 발견됐습니다.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 전해드린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 즉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지하 90m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레일카와 레일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 CCTV와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어 사고 경위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첫 뉴스로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얀마 국적 38살 A씨가 숨진 공사 현장 터널 입구입니다. A씨는 이곳 지하 90m 아래 해저 터널에서 어젯밤 10시 2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레일카와 레일 사이에 몸이 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하로 향하는 터널 입구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에 레일카로 공사 장비를 운반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쳤다. 어떤 상태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레일카에서 추락해 몸이 낀 채 수킬로미터를 끌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목격자와 현장 CCTV도 없어 A씨가 추락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수산단 전기공급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5.5km 해저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혼자 나오다가 일어난 사고여가지고 조사 중에 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미래에셋은 섬 전체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경도 개발 사업을 이끌 민간 투자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지난 2016년.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승인과 시행사 변경 등 4년간의 사전 작업 끝에 전남 최대 규모의 관광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으로 축구장 300개 크기인 섬 곳곳에 6성급 호텔과 콘도,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상업시설,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자사인 미래에셋 측은 경도를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 리조트로 조성하고 개발 이익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의 시설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익이 난다면 하나도 서울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부지 기초공사에 착수한 미래에셋은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설물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2022년 9월쯤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들어간 뒤 2024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듬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면 한 해 3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조 5천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중심 역할을 해줄 거고 또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경도 활성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총 길이 1.3km의 진입도로 역시 경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6월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1,300만이 벌써 수년째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 뭔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
딱 이런 시점에 우리 이제 경도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돼서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경도 개발 사업이 막을 올리면서 앞으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수가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진입도로 개설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륙교 방식으로 건설될 경도 진입도로의 경우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6월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산단 대개조 선정 지역인 여수 산단을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여수 산단을 거점으로 광양 율촌 1산단과 여수 광양항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대개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77가지 사업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전남도 내에 의과대학을 유치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의료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공공보건 의료 체계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에 이어 대통령의 의지까지 확인되면서 전남도도 의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와 서부권을 아우르는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활동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타당성 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는 현재 전남의 100명 정원의 의대와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하나의 추진안으로 검토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신규 설립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의과대학으로 가는 방향이 현 정부에서 어떤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어떤 의대 정원과 그다음에 의대에 대한 교육 허가에 대해서는 국립의과대학으로 가는 방향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부도 이제 세부적인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의료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당하고 그다음에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순서예요. 정치권에 이어 정부까지 나서면서 희망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전남 의대 유치까지 현실적인 난관도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5곳의 광역자치단체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대 신설 또는 정원 확대에 나서는 분위기여서 향후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재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의 해묵은 수건 사업인 의대 설립.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됨에 전남 의대 설립은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고 전남의 의대 설립까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의회 상임위가 스카이큐브 화해 권고안에 동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동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를 현재 운영사가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내용의 대한상사중재원 화해 권고안 수용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순천 소형경전철 화해 권고안의 최종 수용 동의 여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본회의에서 화해 권고안을 동의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수용 결정을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스카이큐브 운영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 봉화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담비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담비는 노란목도리 담비 품종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개체 수가 현격하게 줄어 환경부가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한 야생동물입니다. 환경단체는 사슴과 수달, 담비 등 야생동물이 잇따라 목격되는 건 봉화산 둘레길을 정비한 이후 다수의 등산로가 폐쇄되면서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를 이어왔죠. 그런데 이제는 시험을 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네,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출석해서 보기도 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치르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코로나19 확산도 막아야 하고 시험 부정행위도 대비해야 하는데 대학들마다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주부터 1학기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시험 기간은 예년보다 늘어난 2주. 생활 방역이 준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면 시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수진을 상대로 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60% 이상의 과목에서 대면 시험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별로 강의실 배정에 나섰고 타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오는 학생들에 대비해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실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강의실을 또 확보를 해서 지금 단과대학 내에서는 그런 시험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또 시험 장소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제 오면은 발열 체크도 하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온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학들은 1학기 온라인 강의의 경험을 살려 서버를 충분히 확보했고 시험 기간 역시 예년보다 2배로 늘려잡았습니다. 또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줌이라든지 스트림야드 같은 실시간 솔루션을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직접 그 시험 보는 장면을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면과 온라인 병행 시험이 부담스럽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공부도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몇 과목 안 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단체로 시험을 보는 거여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사상 초유의 온 오프라인 병행 시험. 감염 차단과 부정행위 차단이라는 두 가지 숙제 속에 평가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건교사 업무 축소를 골자로 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철회해 졸속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보건교사 업무에서 허약한 학생의 보건지도와 가정방문, 학생건강 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삭제하는 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부서의 검토 부족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이 사안은 2018년 조직 개편 당시 일반직 공무원들의 대규모 집회를 유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은 사안인데도 졸속 제한과 노조 반발로 철회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 연안에도 산소 부족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 수계가 발생해서 양식장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진해만에서 올해 첫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여수 가망만 해역에서도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식 생물에 피해를 입히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물 속까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초여름에 발생해 가을까지 지속됩니다. 청암대학교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지난 9일 교수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문을 배포했습니다. 청암학원은 강명훈 전 총장은 학사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교육부에 추천한 이사 3명 역시 수년 전 이사회에 만장일치로 추천된 사람들인데도 교수노조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인은 이어 교수노조가 교육부의 이사 승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매실 주산지인 순천과 광양 지역 매실 농가들을 돕기 위해 농협과 지자체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순천 광양 지역 농협과 지자체 CJ는
매실 판매 촉진을 위해 1억 6천만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매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촉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시행합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 매실 농가들은 올해 3, 4월 냉해 피해로 생산량이 40%까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